고국에 계시는 참전 전후 그리고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모품이었나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월남에 파견될 때에 그 당시에 국내에 있는 뉴스나 대한 뉴스에서는 행군하는 모습, 또 당당한 군인들의 모습, 그런 것을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그 늠름한 모습에 열광을 했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투부대는 월남을 가게 됩니다. 그 전투부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최고로 훈련이 잘된 정예 군인만 발탁을 했습니다. 청룡부대는 해병대였고 맹호와 백만은 육군이었는데 월남에 가기 위해서는 오음리 훈련장에서 또다시 정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싸움도 잘했고 전투력도 좋고 또 애국심도 강한 군인들을 더욱더 훈련을 시켜서 그 정글에서 잘 적응이 되도록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최고의 정예 군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월남에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청룡부대를 그냥 바가지로 물을 뜨듯 일개 연대를 몽땅 보냈습니다. 명호부대도 일개 사단을 몽땅 보냈습니다. 백마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빼고 더하고도 없습니다. 그냥 여단, 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차출입니다. 맞지요? 제 말?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베트공들이나 월맹군들은 그 지독함은 치를 떨듯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행동들이 나빴고 방법도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정글 속에 숨어 있다가 원시인들처럼 화살에 독을 묻혀서 쏘기도 하고 구식총으로 그냥 교묘하게 우리 군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우리 군인들도 잘 싸웠지요. 많은 적들을 격퇴시켰지만 반면에 우리 군인들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후송이 되고 거기에 모자라는 군인들을 또 차출을 해서 보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보통 안전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다칩니다. 안전사고 외에는. 그런데 전투에 임하게 되면은 기술병들, 특히 LMG, 화염 방사기 이런 특수한 임무를 띈 사병들이 많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요청하기를 무슨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주특기를 가진 사병에게 너 월남 가라. 갑니까? 안 가죠. 왜냐하면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으니까. 맨 처음에 구호가 어떤 구호였느냐면 그 3부대에서 프랭카드에 써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기고 돌아오라 이랬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기고 돌아온다는 결의하에서 파병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 구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살아서 돌아오라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으면 그런 구호를 썼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오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라는 것은 제 자식이 이기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골목길에 가서 쥐 얻어 터지고 오는 자식보다 두드려 패고 오는 자식이 훨씬 더 대견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기서 돌아오라. 그 구호는
파병되는 장병들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근심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뀌는 살아서 돌아오라. 그 구호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사 통보가 왔다 이거예요.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죽어서 왔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조금 주긴 줬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묻어주고 낳아서 키운 그 부모의 마음 속에 그 자식의 한이 묻혀서 그 부모는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살다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까지 32만 명 중에서 약 2만 명 가량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전사가 5천 명이 넘었고 불구가 돼서 온 사람이 있고 이래서 그게 각 약 2만 명 됩니다. 불구가 돼서 온 사람들 그 이후에 산다고 하는 그 삶이 그 정상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뿐입니까? 그러면 32만 명 중에서 2만 명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고엽제로 이제 평생 고생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고엽제가요. 우리가 말만 고엽제 아주 쉽게 말을 합니다만 정작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게. 예? 제 친구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게. 예? 피부가 문드러지고 바짝 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아내가 그 병수발 하는데 어디 뭐 부자도 아니고 있는 집 팔고 달새 사골새 방으로 가고 나중에 막노동도 하고 그 부인은 굶어가면서 자식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자식들이 뭐 전부 다 어렸으니까. 응? 자식들이 번다고 하는 것은 20세가 넘어야 직장에 가는 건데 올라면서 오니까 장가가서 아들 놓고 바로 고엽제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뭐 또 고엽제다 아니다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어증 계산하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그 부인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낫지도 않는 병. 그게 무슨 암입니까? 암 아니에요. 암은요 낫습니다. 무조건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암이라고 그런 쪽으로 밀어붙였을 뿐이지 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다이옥신에 노출되면요 암 아닙니다. 먼저 본 방송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 제초제 약을 들이마신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제초제 약을 마시면 그냥 오장을 갖다가 싹 다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내장을 전부 다 싹 바꾸기 전에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피부병이 옮아가지고 온데 다 그 병이 나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마시기도 하고 속병도 나고 그때병도 났으니까 오장육부가 다 망가진 건데 그걸 어떻게 암이라고 합니까? 암 아니죠. 그건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암이라고 밀어붙였을 뿐이지. 그 월남전은요 참 슬픈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짓기를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이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따나 즐겁게 사십시오. 그래서 해피데이. 예? 그래서 베트남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베트남.
야곱은 왜 이었느냐? 성경상에 있는 야곱은 근본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뭐 막말로 말하면 사기꾼인데, 예?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외삼촌 속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도 주고 또 모든 것이 그 사람 하는 대로 뜻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고 오고 그 집안이 일어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맨 뒤에다가 야곱이란 글을 넣었습니다. 그건 또 지혜를 우리 참전 전우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자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삼부대에서 배가 떠날 때 전부 군악대가 활발한 군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군가에 맞춰서 손을 들고 주먹을 들고 군가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배고등이 울리고 그 배가 부산항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갈 때에 선상 위에 있는 장병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물 짓습니다. 왜냐? 이거 과연 살아서 올 수 있을까? 죽음의 나라로 가잖아요. 전쟁터로. 우리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째서 감정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지요. 귀국선은 환희에 넘치는 그런 장병들이 탔다고 하면 출국하는 그 장병들을 태운 배는 정말 적막감과 슬픔과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때 제가요, 전반기 교육받고 후반기 교육받을 때 내 짝이 있었어요. 울산 출신인데 참 용감하고 듬직하고 아주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최전방에도 이제 같이 갔어요. 가서 3사단 22연대 그 친구는 이제 전방 중대로 떨어졌고 저는 연대 본부에 그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는 또 군대와 군대 그 사병들끼리 전화도 못하고 핸드폰도 없고 또 뭐 편지도 오고 가고 못해요. 군사 우편인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나 그저 한 달에 한 장이나 두 장 좀 보내는 것이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에 간 친구하고는 이제 떨어졌는데 오음리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다른 중대에서 받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배를 딱 타니까 이 친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예? 참 좋은 친구거든요. 우리 훈련 받을 때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뭐 한창 먹을 나이인데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간식이 있나 뭐가 있노. 하루에 말이지 주는 밥 삼시세끼 밥 조금 먹고 나면 그냥 돌아서면 배고픈데 이 친구는 참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워 잘 때 배가 쫄쫄 고픈데 이 친구가 슬그머니 내 손에 뭘 쥐어줍니다. 보면 누룽지야. 어디서 가져왔는지 누룽지를 가져온단 말이야. 뭐 거반 날마다. 그냥 나한테만 누룽지를 주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오물 먹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웃어가면서 그렇게 나한테 참 우애해 줬습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누룽지를 아는지 저는 한 번도 가져와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특별히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 부산항에서도 우리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공해가 없었으니까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은하수도 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남진해의 바다에 가니까 한국 밤하늘에 별보다 훨씬 많은 별이 있더라고.
그 별이요 크기도 되게 커요. 그 공기가 없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가슴에 막 다 떨어질 것 같아. 선상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들러 가지고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큰 별 작은 별 은하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 광경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별을 보면서 이제 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이 친구도 차출이 된 거라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같이 104 주특기인데 기관총 사수예요. 이제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고향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그 이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동안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나도 교회 갈 걸 그랬나 이러더라고요. 교회 갈 걸 그랬나. 그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닌 거라. 그런데 이제 죽음의 전장터로 가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떨어지니까 그런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 듬직하고 용감한 친구가 사격도 잘했다고요. 참 멋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5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아직 있습니다. 안 잊혀져요. 가끔 가다가 그걸 꿈을 꿉니다. 제가. 그럼 이제 한밤중에 눈을 뜨면 꿈이라. 참 그 친구 보고 싶어요. 왜 그렇느냐. 도착해서 이제 최전방 최중대로 이제 이 친구가 갔는데 보름 만에 전사한 거라. 왜 이걸 제가 아느냐면요. 제 손으로 그 친구 기록카드를 빼서 인사기 담당한테 주었습니다. 기록카드를 빼서 제 손으로 제가 어떤 부스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카드를 군번하고 이름을 대길래 뺏어 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예? 보름 전만 하더라도 같이 배를 타고 왔는데 보름 만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총을 갖다가 몇 발이나 맞은 거라. 예? LMG 사수, 경기관총 사수. 우리는요 월남이 갈 때 우리 둘이서 도란 이야기하다고 104 주특기 하고 이야기할 때도 소모품이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우리는 전체 군인들 중에서 가장 빨리 죽는 군인이었습니다. 소모품. 응? 이번에 참 참전 수당 얼마 올렸습니까? 예? 참 참전 수당 올린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 정권에서는 우리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대우를 하니까 참전 수당을 그 정도 올렸지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 참전 수당 받아서 그 전투 수당 받아서 이 나라 고속도로 닦고 산업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현재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들을 아직도 이 정권에서 또 과거 정권에서 지금까지 쭉 달아오면서 지금도 소모품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응? 참전 전후 여러분 그리고 미망인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고생합니다. 현재 정권들 민주당 국민의힘당 출마자들 보세요. 군대나 갔다 왔습니까? 나이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마땅히 베트남에도 안 갔지.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군 통수권자 되겠다고요? 참 희한하지. 이번에 그 누군가 군복 입고 뒤에 무졌더라 한번 갔대 철원에. 내가 그 근무하던 데인데 얼룩무늬 옷을 입고 참 입고 싶었겠지요.
그 진작에 입지 뭐 인자는 뭐 가려놓을까 뭐 하려고 입어요 그거. 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척척 입고 뒤무제 때 가서 그 일 돌아다니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예?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가서 뭐 방이라도 나오든가. 예? 뭐 근데 그때 그 당시는 뭐 베트남에 다 철수하고 없었으니까 어? 우리는 3년 꼬박 군대 생활 만기 제대할 때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군대 생활 했어요. 응? 지금 월남이 갔다 온 사람들 그 미망인들 참 귀찮을 겁니다. 어서 죽으라 하겠지. 예? 그러나 참전 전우 여러분 그리고 미망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심기일전해서 이 나라에 있는 도둑들을 다 때리잡아야 됩니다. 3.3 공약 보세요. 만약에 이번이 대통령이 되면요 3.3 공약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빙산의 일각이냐? 그것이 실현되어서 뭐 국민들이 한 사람 앞에 1억씩 받아서 좋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첫 관문일 뿐이라. 응? 첫째 문. 그거밖에 안 돼. 그 다음에 국민이 행복하고 즐겁고 살맛이 나는 대한민국이 되는 건데 3.3 정책만 보고 아이고 이거 돈도 없는데 이 사람이 허풍이다 뭐가 어떻다 또라이다. 여러보시오.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그것이 실현이 되고 전 국민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감은 과거에 월남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다 알아. 예? 뭐 이런 말도 있지요. 가부가 호리비 사정 안다고. 예? 그러니까 월남은 좀 마지막 단계에 갔더라고. 그 이제 71년도 가서 73년도 철수할 때까지 그때 또 전투가 아주 지독하게 많았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 그 미망인들도 똑같이 지금도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 월남 갔다 온 사람들 그 사정 다 알고 그러니까 공약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요. 5억을 주겠습니다. 300만 원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전한 사람이 돌아가시 없으면 부인에게 승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인도 안 계시면 그 아들 딸에게 골고루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을 했잖아요. 안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지키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합니까? 돈 주면 받으면 그거로 끝이지. 예? 참 정말로 별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은 많아요. 도둑대가 우르하니까 그거다 싹 잡아서 정신대가 아니라 나는 내 같으면 제 실미도 같은데 보내가지고 예? 뭐 더 말은 안 하지. 뭐 너무 잔인하니까. 참전 전후 여러분, 미망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이제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잘 뽑읍시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는 것 그 자체 또 월남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번에 대통령 잘 뽑으세요. 그리고 아들, 딸, 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당 이번에는 그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신경 쓸 거 없어. 예?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게 돌아가셨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이념을 떠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무슨 민주당, 국민의힘당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뭐 무슨 뭘 해주는데? 예? 정신 차려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서 전부 다 우리 이분 대통령 만들어요. 예? 3.3 공약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은 더 큰 복지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웃읍시다. 예.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 유튜브입니다. 감사합니다.